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통합과학,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1강 이온결합, 봉유결합 시작하겠습니다. 1. 화학결합. 화학결합의 원리 1. 18족 원소. 18족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족 원소입니다. 주기율표를 봅시다. 18족 원소 헬륨 2번 원소입니다. 10번 원소 네온, 18번 원소 아르곤이 있습니다.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배치되는데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주기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또 8개를 채우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헬륨의 경우는 전자 껍질 1개, 거기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온은 전자 껍질이 2개이죠. 2주기 원소이니까 첫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에서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번 원소 아르곤은 첫째, 둘째에 각각 2개, 8개, 이거 2개 하면 10개가 되죠. 18번 원소니까 8개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족 원소들은 매우 안정한 원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18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로서 헬륨, 네온, 아르곤 그 유도 있지만 우리는 3주기까지만 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2번 헬륨 원소는 첫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10번 원소의 네온은 첫째에 2개, 둘째 껍질에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르곤은 18번 원소로서 첫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10개가 들어 있고 셋째 전자 껍질에 8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소를 18족 원소로 합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0입니다. 18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모두 0입니다. 이때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그 까닭은 화학결합을 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합니다. 첫째에 2개, 둘째에 8개, 셋째에 8개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모자란다든지 하나가 더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걸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화학결합으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 화학결합을 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이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어로 옥타가 8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8전자 규칙. 원소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웁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는 8번 원소입니다. 첫째에 2개, 두 번째에 6개가 들어 있습니다. 8개를 채워야 되는데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 2개를 얻습니다. 양성자가 8개, 전자가 8개, 2개, 6개에서 8개인데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는데 전자를 얻으니까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2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 나트륨은 11번 원소인데 첫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에서 안에서 벌써 10개를 채웠습니다. 셋째 껍질에는 1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11번 원소입니다. 여기에는 전자가 1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1개는 두 번째 껍질에 다 채우고 하나가 남으니까 불안정합니다. 8개가 안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 하나는 전자를 잃어버리죠. 다른 누군가에게 줘버립니다. 전자를 잃게 되면은 양성자 11개, 전자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양성자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전기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떠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염소는 17번 원소인데 2개, 8개에서 10개 2주기까지 채웠고 17번 원소이니까 맨 바깥 껍데기에는 전자가 7개가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개를 배치하니까 8개를 배치해야지 안정한 상태인데 7개밖에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전자를 1개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되니까 음전기를 띠게 되죠. Cl- 음이온이 됩니다. 염화이온이죠. 산소의 경우는 전자 2개를 얻어가지고 산화이온이 되고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 염화 이온이 됩니다. 산소나 염소는 비금속 원소죠. 음이온이 되리는 성질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근데 나트륨은 금속이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산소가 전자 두 개를 얻으면 산화이온 O2-.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었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 양이온입니다.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염화이온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Cl- 음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가의 음이온, 일가의 양이온, 일가의 음이온이라죠. 전자를 잃거나 얻은 개수를 이렇게 메가라고 표현하고 이가의 음이온, 일가의 양이온, 일가의 음이온 이렇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옥텟 규칙은 화학결합을 할 때 18쪽 원소와 같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원소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출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항상 2주기, 3주기에는 8개를 채우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를 채웁니다. 이것이 화학결합의 원리입니다. 옥텟 규칙을 따릅니다. 17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전자 1개를 얻을 수 있고 16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개를 얻어서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전자를 채우려 합니다. 리튬과 나트륨, 칼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고서 일가의 양이온이 되려 하죠. 이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잃고서 이가의 양이온이 되려 하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기억하면 화학결합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화학결합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형성된 화학결합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전기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그것이 이온결합인데 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염화나트륨의 이온결합을 봅시다. 염화나트륨은 NaCl입니다. 이 염화이온,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뒤에 읽죠.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11번 원소이죠. 전자가 11개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합해서 10개입니다. 항상 1주기, 2주기가 안정된 상태로 가득 채우면 10개입니다. 나트륨은 11번 원소이기 때문에 10개가 있고 1개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겠죠. 이 1개가 있으면 불안정하죠.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를 채웠을 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했습니다. 염소의 경우는 17번 원소인데 첫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합해서 10개, 10개를 뺀 7개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7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8개가 되어야 안정한 배치를 이루죠. 전자가 1개 부족합니다. 나트륨에 있는 이 남은 전자 하나를 염소에게 보내주면 서로 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나트륨의 전자 1개를 염소에게 주게 되면 나트륨도 바깥 껍질에 8개 채워서 안정되고 염소도 세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결합하는 거죠.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 염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이온, 이렇게 해서 2개가 서로 결합하면 양음이니까 결합하기 좋겠죠. 서로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해서 NaCl, 염화나트륨을 이루는 이런 결합을 이온결합이랍니다. 이온결합은 서로 전자를 잃고 얻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화학결합입니다. 항상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이온결합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나트륨의 전자 하나를 염소에게 주었다. 염소는 1개 얻었다. 그래서 NaCl,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했다. 마그네슘은 이족 원소입니다. 전자 2개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데 그것을 산소에게 준 거죠. 전자 2개를 잃고 산소는 2개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해서 MgO,
산화이온 마그네슘 이온이니까 산화 마그네슘. 이온자만 떼고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뒤에 있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것입니다. 2.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 공유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형성되고 때 공유 전자쌍을 만드는 거죠. 두 원자 사이에서 서로 공유해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랍니다. 물분자의 공유 결합입니다. 물분자는 8번 원소, 이건 산소입니다. 그리고 1번 원소는 수소죠.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산소 원자는 바깥 전자 껍질에 6개밖에 없습니다. 전자가 2개가 부족한 거죠. 여기 1개, 여기 1개가 부족합니다. 그걸 수소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하나를 내놓아서 공유하고 여기서도 수소가 1개를 내놔서 공유를 해주면 6개 이런 것이 8개가 되죠. 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합한 모형을 보면 산소가 여기 4개가 있습니다. 전자가 6개였는데 여기 1개, 1개, 6개죠. 근데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이쪽에 수소가 1개 내놓으면 하나하나 2개가 들어와서 8개가 됩니다. 이렇게 공유를 했죠. 이것을 공유 전자쌍이랍니다. 공유를 함으로써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되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도 공유를 해서 이쪽 수소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되어서 안정하게 되었고 산소 경우도 6개였는데 2개가 더 들어와서 8개가 되고 하나씩 늘어났으니까 8개 되죠. 둘 다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산소와 수소는 비금속인데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쌍을 이루어서 결합을 하면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공유결합이랍니다. 이 공유전자쌍, 이쪽에도 하나 더 생겼죠. 공유전자쌍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중결합이랍니다. 물의 경우는 H2O, 산소 하나와 수소 2개가 결합했죠. 물의 공유결합, 비금속 원소 둘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 공유결합입니다. 다른 물질들의 공유결합을 봅시다. 단일결합이라는 것은 공유전자쌍 수가 1개일 때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2개일 때는 이중결합입니다. 아까 물은 공유전자쌍 수가 2개였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한 겁니다. 3개인 것은 삼중결합입니다. 항상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합니다. 수소 분자의 경우 간단하게 이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1개씩 밖에 없어 2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왼쪽 수소도 2개, 오른쪽 수소도 2개 돼서 각자 안정해졌죠. 그래서 이 비금속 원소가 분자를 만들 때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전자쌍이 1개죠. 산소 분자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2개가 바깥 전자 껍질에 6개밖에 없습니다. 서로 2개가 부족한데 2개를 공유하게 되면 바깥 껍질에 4개였는데 여기 4개가 보태주게 되니까 8개가 되죠.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오른쪽 산소도 4개가 있었는데 여기 4개와 결합해주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이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산소 분자의 결합인데 비금속 원소죠. 공유 결합을 했는데 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네요. 이 경우는 7번 원소, 15족 원소입니다. 원자 가전자가 5개입니다. 7번 원소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에 5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하고 여기 3개하고 5개였는데 8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쪽 질소에 3개를 더 공유를 해갖고 6개가 됐습니다. 2개, 6개, 8개 되죠. 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질소도 5개, 원자가 전자 5개에서 2개, 3개였는데 왼쪽에 3개를 공유해서 6개가 되었죠. 2개, 6개, 8개 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질소 분자를 형성할 때 공유결합입니다. 공유전자 쌍이 하나, 둘, 3개나 생겼네요. 17번 원소 염소는 전자 1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서로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첫째, 둘째에 합해서 10개, 7개였는데 하나가 더 와서 8개. 오른쪽 원소도 8개가 되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의 염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전자쌍이 여기 하나가 있었죠. 수소 분자를 다시 보면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전자 하나씩 공유해서 공유 전자쌍이 1개입니다.
단일 결합입니다. 산소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2개죠. 그래서 이중 결합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산소가 바깥 껍질에 6개가 있었는데 2개, 2개, 4개가 되니까 8개가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이중 결합 하나, 둘. 질소는 15족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항상 15 그러면은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5니까 원자과 전자 5개입니다. 2개에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이 6개를 합쳐서 8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공유 전자쌍은 3중 결합입니다. 염소 분자는 하나씩 내놨죠. 맨 바깥 껍질에 7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내놔서 8개. 그래서 이 단일 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가 분자를 이룰 때는 모두 공유 결합이다. 서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원자일 때 성질을 띠지를 못하죠. 분자일 때 성질을 띠게 됩니다. 수소의 성질, 산소의 성질을 가지려면 이렇게 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특히 이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이런 것들을 분자성 물질이라죠. 아래에서도 표현을 해보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단일결합.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다음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원자를 적어봅시다. A는 8번 원소입니다. 2개, 6개. 원자과 전자가 6개인 16족 원소, 산소입니다. 11번 원소.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네요. 1족 원소인데 11번인 거, 나트륨이죠. 17번 원소. 원자과 전자가 7개이네요. 17족 원소의 3주기인 거, 염소가 되겠습니다. 임의의 원소 AC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할 때 전자 이동 방법. 산소는 전자 2개만 얻어오면 되죠. 전자 2개를 얻습니다.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트륨은 전자 1개만 주면 됩니다. 전자를 1개 잃습니다.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되죠. 2.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8전자 규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 합니다. 3. 위와 같은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2번.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까지 원자를 나타내 봅시다. 1번 원소 수소겠죠. 3번 원소 리튬입니다. 산소죠. 8번 원소. 11번은 나트륨입니다. 17번은 염소입니다. 1번 B와 D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무엇이라 하는가? B는 리튬이고 D는 나트륨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 이것도 원자과 전자가 하나, 1족 원소입니다. 수소가 아닌 1족 원소, 알칼리 금속이라죠. 2. D와 E가 결합해서 D는 나트륨이고 E는 염소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이동시키면 되죠. 전자를 잃고 얻어서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이온 결합입니다. D와 E가 결합해서 생성된 화합물은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NaCl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온 결합입니다. 3. A와 C가 결합해서 A와 C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형성된 화합물 H2O겠죠. 물입니다. 화학결합의 종류는 비금속 원소끼리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쌍을 이루어서 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건 공유결합입니다. 3번. 다음은 원자의 전자 배치이다. 3번 원소 리튬이라는 거 알죠? 9번 원소는 플루오린이죠. 1. 두 원자가 결합할 때 화학결합의 종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플루오린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17족 원소입니다. 화학결합은 이온결합이죠. 2. 생성된 화합물은 여기에 전자 1개를 여기에 주면 되는 거죠.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루오린화 이온되고 리튬은 1개 잃어서 리튬 이온되죠. 서로 결합하면 LiF, 플루오린화 리튬이 되겠습니다. 3. 두 원자가 결합할 때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리튬에 있던 이 전자가 플루오린 쪽으로 1개가 이동했습니다. 리튬에서 플루오린으로 전자 1개가 이동했습니다. 4번. 두 화합물 AB의 화학결합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수소와 9번 플루오린이 결합했네요. B는 산소와 수소 2개입니다. 비금속,
전부 비금속이네요. 1번은 수소이고 9번 플로린, 8번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전부 공유결합을 했습니다. A 화합물은 플로린과 수소가 결합해서 전자 한 개가 부족하고 서로 하나씩 부족하죠. 서로 하나씩 부족하니까 하나를 내놓아서 공유전자 쌍을 만들었습니다.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플로린과 수소가 각각 전자 한 개가 모자라네요. 화합물을 형성할 때 화학결합의 종류는 공유결합이고 A 화합물은 HF, 플로린화 수소입니다. B 화합물을 형성할 때 B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전자쌍을 두 개를 이루었네요. 화학결합은 공유결합이고 H2O가 되겠습니다. 3. AB의 공유전자쌍 수는 A는 한 개입니다. B는 두 개가 됩니다. A는 하나가 생겨났고 B는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이죠. 이중결합. 여기까지입니다.